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부부를 진료하며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을 자주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가 처음에는 싫다고 하다가 조금 지나면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해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부가 이 변화를 단순한 기분 변화나 변덕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데에는 과학적 이유와 심리적 이유,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까지 함께 작용합니다. 얼마 전 34세 신혼부부인 박지훈 씨와 서민정 씨가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결혼 6개월 차였지만 관계에서 자주 다투고 서운함이 쌓였다고 합니다. 지훈 씨는 아내가 처음에는 몸을 밀어내는 듯한 반응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적극적으로 변한다며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정 씨는 그저 얼굴이 붉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트를 꺼내 여성의 성반응 주기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아내가 보이는 거부 반응은 싫어서가 아니라 아직 몸이 준비되지 않아서라는 신호라고 말이죠. 질 입구에는 손끝보다 10배 이상 많은 신경이 몰려 있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극은 통증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충분히 시간이 지나 몸이 열리면 같은 자극이 쾌감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지훈 씨는 그동안 아내를 오해하고 있었네요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정 씨도 남편이 이제 조금은 이해해 줄 것 같아요 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작은 교훈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 숨은 이유를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여성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문을 여는 꽃과 같아서 충분한 시간과 온기가 주어져야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여성의 성반응 주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단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의 성반응을 단순히 좋다, 싫다의 두 가지 상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치 4개의 문을 차례로 열어야만 그 안에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성의 성반응 주기는 흥분기, 고조기, 절정기, 해소기라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 흥분기에서는 몸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피부 온도가 오르며 질 내부가 촉촉해집니다.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 고조기에서는 이미 깨어난 감각이 가속도를 붙습니다. 호흡과 심장 박동은 더 빨라지고 질 입구 근육이 조여들며 몸은 절정을 향해 집중적으로 준비합니다. 세 번째 문, 절정기는 짧지만 가장 강렬한 순간입니다. 근육 수축과 호르몬 폭발이 동시에 일어나며 그동안 쌓인 긴장과 감각이 한꺼번에 터져나옵니다. 마지막 문, 해소기에서는 몸과 마음이 서서히 원래 상태로 돌아오며 깊은 안정감과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이 시기의 여운이 길고 따뜻할수록 관계 전반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저는 상담할 때마다 환자분들에게 이 4단계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야 아내가 왜 그랬는지 알겠다 우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성의 몸은 단순한 스위치가 아니라 시간을 들여 하나씩 열어야 하는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첫 번째 단계인 흥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순간 여성의 몸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의 성반응에서 흥분기는 마치 겨울 끝에 얼었던 땅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꽃봉오리가 열리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이때 몸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장 박동은 평소보다 빨라져 분당 70회에서 120회까지 뛰고 혈압은 약 30% 상승합니다. 피부 온도도 2~3도 올라가며 가슴과 목 주변이 은은한 홍조로 물듭니다. 유두는 단단해지고 크기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커집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질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단단히 닫혀있던 질벽이 촉촉해지기 시작하며 투명하고 약간 끈적한 윤활액이 분비됩니다. 이 액체는 단순히 미끄럽게 해주는 역할뿐 아니라
세균을 막고 적절한 산성도를 유지하며 체온까지 지켜줍니다. 흥분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15분 동안 최대 3mm까지 분비되기도 합니다. 또한 음핵은 콩알만 하던 크기에서 통통한 포도알처럼 부풀어 오르며 8,000개가 넘는 신경이 깨어납니다. 질 깊숙한 부위도 변화를 시작합니다. 길이는 810cm에서 1215cm로 늘어나고 지름도 2배 가까이 확장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여성의 몸이 기재 준비가 되어 간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서두르면 질 입구에 밀집된 예민한 신경 때문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42세 부부 김도현 씨와 이수진 씨는 남편이 흥분기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 아내가 늘 통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상담 후 접근 방식을 바꾸자 불과 몇 주 만에 아내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은 교훈은 이렇습니다. 꽃은 햇볕과 시간이 있어야 피어나듯 여성의 몸도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다음 단계인 고조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첫걸음입니다. 고조기는 마치 이미 달리기 시작한 차가 속도를 한층 더 높이는 순간과 같습니다. 흥분기에서 서서히 깨어난 감각이 이제는 절정을 향해 가속도를 붙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질 입구 근육에서 나타납니다. 바깥쪽 약 1cm 구간의 근육이 두꺼워지고 통로가 좁아지는데 마치 자동문이 서서히 닫히듯 조여듭니다. 이 과정을 의학적으로 오르가슴 플랫폼이라 부르며 절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삽입된 물체를 더 단단히 감싸면서 쾌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음액도 고조기에 들어서면 흥분기에서 크게 부풀었던 모습에서 살짝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변 조직이 부어 덮개처럼 감싸 과도한 자극을 피하게 하죠. 대신 감각의 중심이 질 깊숙한 곳과 골반저근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바르톨린선이 활발하게 작동해 점성이 높은 윤활액을 추가로 분비합니다. 흥분기에서 나왔던 묽은 액체가 미끄러움을 제공했다면 이번에 분비되는 액체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민감한 조직이 마찰로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죠. 무엇보다 심리적 요인의 영향이 큰 시기입니다. 파트너를 신뢰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옥시토신이 폭발적으로 분비되어 몸이 더 개방됩니다. 반대로 불안하거나 경계심이 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돼 혈액순환과 호르몬 작용을 방해합니다. 실제로 50대 부부 김현수 씨와 정유진 씨는 결혼 25년 동안 아내가 고조기에 잘 도달하지 못해 늘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상담 후 남편이 속도를 늦추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며 준비 시간을 늘렸더니 불과 몇 번의 시도 만에 아내가 결혼 이후 처음으로 깊은 절정을 경험했습니다. 교훈은 간단합니다. 고조기는 절정으로 가는 문 앞입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속도가 아니라 타이밍과 마음의 안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문이 열렸을 때 찾아오는 절정기의 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절정기는 여성 성반응 주기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렬한 순간입니다. 고조기 동안 쌓인 감각과 에너지가 단 몇 초에서 길게는 1분 사이에 폭발하듯 터져나옵니다. 평균적으로는 3에서 15초 정도 지속되지만 사람에 따라 강도와 길이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질과 자궁을 연결하는 근육들이 약 0.8초 간격으로 512회 강하게 수축하고 풀리기를 반복합니다. 이 수축의 파동이 질 입구에서 자궁 깊숙이 이어지며 전신에 짜릿한 진동을 퍼뜨립니다. 동시에 뇌에서는 도파민이 평소보다 23배 이상 분비되어 강렬한 쾌감을 주고 세로토닌이 안정감과 만족감을 더합니다. 옥시토신은 절정의 순간 정점에 이르러 파트너와의 유대감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절정기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음액 중심의 절정 반응이 가장 빠르며 강렬한 표면 쾌감을 줍니다. 둘째, 질 내부 중심의 절정 묵직하고 깊은 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셋째, 복합 절정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 강도와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42세 이지은 씨는 결혼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절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속도를 늦추고 고조기 상태를 충분히 유지해주자
어느 날 갑자기 몸이 터져나가는 듯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게 바로 내가 그동안 몰랐던 세계였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교훈은 이렇습니다. 절정기는 단순한 쾌감의 순간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의 신뢰와 호흡을 완벽하게 맞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깊고 강렬할수록 해소기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여운도 길어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절정 이후 찾아오는 해소기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관계 전체의 만족도를 결정짓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소기는 절정의 강렬함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몸과 마음이 원래의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관계의 전체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절정 직후 심장 박동과 호흡은 천천히 정상 범위로 내려오고 피부를 물들였던 홍조가 사라집니다. 음액과 질 입구 근육이 이완되고 자궁도 원래 위치로 돌아옵니다. 분비물은 점차 줄어들지만 이 시기에 남아있는 윤활액은 질 내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세균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르몬 변화도 눈에 띕니다. 옥시토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파트너와의 심리적 유대감을 이어주고 프롤락틴은 긴장을 풀어 깊은 휴식 상태로 이끕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은 이 시기에 깊이 잠들기도 하고 어떤 여성은 조용히 누워 여운을 즐깁니다. 하지만 절정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해소기는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도파민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허무감이나 짜증, 심지어 피로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화학 작용의 결과입니다. 48세 박성민 씨와 아내 이영희 씨는 오랫동안 해소기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상담 후 두 사람은 관계 후 10에서 15분간 서로를 안아주고 대화를 나누는 데프터 케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습관이 아내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고 부부관계 전반이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해소기는 관계의 마침표가 아니라 다음 만남을 위한 다리입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하면 부부의 정서적 연결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여성의 성반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의 역할과 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성반응은 단순히 자극의 색이나 시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날의 호르몬 상태가 반응 속도와 강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질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감각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배란기 전후에는 이 호르몬 수치가 최고조에 달해 몸의 반응 속도가 평소보다 30에서 50% 빨라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성적 욕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여성에게도 이 호르몬이 적정 수준 이상 분비되어야 욕구와 감각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생리 직전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몸이 무겁고 예민해지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강한 자극보다 부드러운 스킨십과 대화가 더 효과적입니다. 도파민은 쾌감을, 세로토닌은 만족감을 담당합니다. 절정에 도달하면 두 호르몬이 균형 있게 분비되어 긍정적인 감정을 오래 유지하게 합니다. 옥시토신은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여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심리적 안정감으로 연결시킵니다. 실제로 39세 한지수 씨는 평소 배란기에는 짧은 전이로도 쉽게 절정에 도달했지만 생리 직전에는 아무리 오랜 시간 자극을 받아도 몸이 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호르몬 변화를 이해한 뒤 주기에 맞춰 관계의 속도와 방식을 조절하자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여성의 성반응을 이해하려면 그날의 호르몬 지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두 사람 모두가 만족하는 시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여성의 성반응에 문화적 배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한국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심리적 패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라난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몸과 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교육받습니다. 여성은 얌전해야 한다, 성에 대해 먼저 표현하면 안 된다는 무의식적인 규범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깊이 작용하여
관계에서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결혼 후에는 아내라는 역할이 연애 시절의 전인이라는 역할보다 더 강조됩니다. 가정과 자녀, 살림이 우선이 되면서 자기 자신의 욕구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몸이 반응하기 전에 마음이 이미 벽을 쌓아버립니다. 실제로 44세 윤혜진 씨는 결혼 초반에는 남편과의 스킨십을 즐겼지만 시댁의 기대와 육아 스트레스, 집안일에 치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의무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몸이 쉽게 반응하지 않았고 결국 남편도 자신감과 의욕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스킨십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여성 스스로가 나도 욕구를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존재라는 자각을 되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파트너는 이런 변화를 지지하고 판단 없이 받아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문화적 배경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부부 안에서만큼은 자신들의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욕구를 존중한다는 약속이야말로 그 어떤 조언보다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으로 관계를 방해하는 잘못된 신호와 의사소통 오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호르몬과 감각이 준비되어 있어도 순식간에 분위기를 깨버릴 수 있습니다. 여성의 성반응은 섬세합니다. 아무리 호르몬과 몸이 준비되어 있어도 순간적인 말이나 행동 하나로 분위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를 정서적 브레이크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무심한 말입니다. 관계 직전 혹은 도중에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이제 그만하자 같은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순식간에 차갑게 만듭니다. 이런 말은 의도와 상관없이 내 반응이 불만족스럽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신체 언어입니다. 한숨, 눈을 피하는 시선, 무심하게 몸을 빼는 행동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만듭니다. 특히 여성은 이런 미묘한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세 번째는 일방적인 진행입니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속도와 강도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은 내 욕구만 중요하다는 신호로 전달됩니다. 그 결과 몸이 준비되어 있더라도 마음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46세 최민수 씨와 아내 박지현 씨는 이런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속도를 높였고 아내는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후 두 사람은 관계 중간에도 눈을 맞추고 속도와 압력을 묻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아내의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작은 교훈은 이렇습니다. 침실에서는 말과 행동이 모두 감정의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합니다. 그 온도를 높이려면 판단보다 공감, 성급함보다 여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여성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전이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몸의 자극을 넘어 마음까지 함께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이를 단순히 몸을 데우는 과정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전이는 마음을 열고 심리적 안전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여성의 몸은 마음이 먼저 열려야 감각이 따라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대화입니다. 관계 전에 오늘 하루 어땠어? 내가 편안했으면 좋겠어?처럼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 긴장이 풀리고 감정이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진심 어린 칭찬은 자기 이미지에 대한 긍정감을 높여 성적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각적, 청각적 분위기 만들기입니다. 조명은 너무 밝지 않게 하고 은은한 음악을 틀면 뇌의 긴장 신호가 줄어듭니다. 이런 환경은 여성의 호흡과 심장박동을 안정시켜 몸이 자연스럽게 열리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는 비성기 부위 자극입니다. 목덜미, 어깨, 허리, 손가락 끝 등은 신경 밀집도가 높아 부드러운 터치에도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터치는 바로 성기로 향하는 자극보다 훨씬 안전하고 빠른 마음의 열쇠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41세 김나영 씨는 전이를 서두르는 남편 때문에 늘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15분 이상 부드러운 대화와 터치를 이어가자 예전보다 훨씬 쉽게 흥분 상태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교훈은 간단합니다.
전이는 시작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열릴 때 관계는 훨씬 깊고 오래 지속되는 만족감을 줍니다. 다음으로 전이 이후 여성의 반응을 살리고 절정까지 이끄는 진행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이로 마음과 몸이 열렸다고 해서 바로 절정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잘 이어가면 절정으로 부드럽게 넘어가지만 흐름을 놓치면 다시 흥분이 식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듬 유지입니다. 전이에서 형성된 호흡과 터치의 속도를 갑자기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강도 변화는 몸이 긴장하게 만들고 흥분의 흐름을 끊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반응 읽기입니다. 여성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호흡, 근육의 긴장, 손의 움직임 등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파트너가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맞춰주는 것이 절정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세 번째는 감각의 다양화입니다.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뇌가 금세 익숙해져 반응이 줄어듭니다. 터치 부위를 바꾸거나 압력과 속도를 변주해주면 감각이 새롭게 살아납니다. 실제로 45세 장민호 씨 부부는 전이 후 바로 강한 자극으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아내는 금방 긴장하거나 통증을 느꼈고 절정까지 가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남편이 속도를 조절하고 아내의 호흡과 표정을 읽으며 부드럽게 강도를 높이자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절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훈은 이렇습니다. 전이 이후는 가속 구간이 아니라 점진 구간입니다. 부드러운 연결이야말로 절정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절정 이후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애프터 케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부부가 관계가 끝나면 곧바로 등을 돌리거나 각자의 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관계 직후의 몇 분은 성관계의 질과 부부의 정서적 유대를 결정짓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를 애프터 케어라고 부릅니다. 애프터 케어의 핵심은 안정감과 연결감입니다. 절정 이후 옥시토신 수치는 여전히 높아 파트너와의 유대가 강해져 있습니다. 이때 가벼운 포옹, 손잡기, 피부 접촉은 그 유대를 오래 유지시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신체적 접촉 유지입니다. 단순히 안기거나 등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깊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짧은 대화입니다. 좋았어, 고마워 같은 짧고 긍정적인 말이 서로의 자존감을 높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함께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물 한 잔을 가져다 주거나 음악을 함께 듣는 등의 행동은 관계를 특별한 시간으로 기억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50세 이재훈 씨 부부는 과거 관계가 끝나면 곧바로 등을 돌리곤 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허무함을 느꼈고 관계 빈도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매번 10분간 서로를 안아주고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순간을 나누기로 하자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애프터 케어는 단순한 사후 처리 과정이 아니라 다음 만남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마지막 전이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쌓여 부부의 신뢰와 애정이 더 단단해집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야기한 모든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실제 예시와 이를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성의 성반응 단계와 이를 돕는 전략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단계를 한 번에 엮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47세 박성호 씨 부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마음 열기 퇴근 후 간단한 저녁과 함께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며 웃음으로 긴장을 풀었습니다. 전이 시작 조명을 낮추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며 손과 어깨를 천천히 마사지했습니다. 점진적 연결 전이에서 형성된 호흡과 터치를 유지하며 강도를 조금씩 높였습니다. 절정 유도 아내의 호흡, 손의 움찔거림, 표정을 세심하게 읽어 속도와 압력을 조절했습니다. 해소기와 애프터 케어 절정 이후 10분간 서로를 안으며 오늘 참 좋았다는 한마디로 감정을 나눴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는 전이를 서두르고 관계가 끝나면 각자 등을 돌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단계별 흐름을 실천한 뒤 단순한 성관계가 아닌 마음과 몸이 함께 충전되는 시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생활 속 적용 팁은 이렇습니다. 서두르지 말 것. 시간에 쫓기면 마음과 몸 모두 준비되지 않습니다. 환경 만들기, 조명, 온도, 향기, 음악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호흡 맞추기, 파트너의 숨결과 박동에 주의를 기울이면 감각이 배가 됩니다. 작은 습관 쌓기, 관계 후 애프터 케어를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교훈은 간단합니다. 각 단계를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 사람 모두가 육체적 만족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애정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흐름을 여러분의 관계에 맞게 변형하고 생활 속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작은 변화들이 쌓여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기억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성생활의 기술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더 깊이 연결되는 방법이며 서로의 마음과 몸을 동시에 돌보는 삶의 태도입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일이 아닙니다. 작은 무심함이 쌓이고 대화가 줄어들고 스킨십이 사라지면서 서서히 거리가 생깁니다. 반대로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깊게 만드는 것도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이는 관심과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의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보세요. 하루 한 번의 스킨십, 관계 전후의 대화, 애프터 케어 습관화.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여러분의 관계는 다시 따뜻해지고 서로에 대한 설렘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매일이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